자, 그럼 오늘 1부의 첫 포문을 열어볼 그분부터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나는 공인중개사다 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부동산 중개업의 달인이신 김종원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제의장에 오신 우리 공인중개사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마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고 나서 이렇게 1000여 명이 이렇게 모인 자리는 유일하게 이 자리입니다. 오늘 첫 포문은 여러분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나는 공인중개사 이런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복창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제가 복창합니다. 여러분 복창해 주십시오. 나는 공인중개사이다. 더 왕성하게 한 번 더요. 나는 공인중개사이다. 3, 3번 나는 공인중개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하셔서 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전국에 강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11월 4일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9개 광역시를 돌아서 오늘 유종의미를 이 자리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전문가로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인사 공부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27일 발표를 하고 나서 28일 강주광역시 강주고시원에 강의를 가는데 28일 날 그다음에 열차를 탔습니다. 용산에서 타니까 익산쯤 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 김종원입니다.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전화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김종원 교수님 맞으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울음이 안 그쳐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분 전화하신 분이 무슨 중개 사고가 났구나. 저는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끼거든요. 왜? 우리 공인중개사님이 저한테 질의를 많이 합니다. 일일이 답변도 다 해드려요. 그래서 한참 동안 있으니까 울음이 그쳤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 제30기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하셨대요. 근데 3년간 공부를 하셨답니다. 저도 3년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예, 축하합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한다는 얘기가 몸에 지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지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자리에 오기도 했는데 아마 입원 하셨기 때문에 못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제 첫 해 그러니까 1년차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낙방했답니다. 그 두 번째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1차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 세종대학교에서 700명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축제의장을 열었습니다. 그제 제가 강의를 했죠. 그쪽에 아마 책을 하나 사간 모양이에요. 부동산 중개업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라. 이 책을 사가지면서 제 명함을 가져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제 명함을 찾아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기회를 빕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인사를 마치고 제가 이제 계속 강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석에서 제가 이분의 애환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도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환이 있을 거예요. 추억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적석에서 오행시를 지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오행시를. 그래서 지어가지고 문자로 보냈어요. 근데 또 답이 왔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느냐고. 자, 여러분, 자, 오행시를 이 자리에서 적석에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운을 떼 주십시오. 자, 공 해보십시오. 공. 거기에 공부 3년 동안 빡세게 했다. 자,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까지 모르고 죽도록 공부했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 쫙쫙 치면서 공부했다. 개망신 당할까봐 세 번째 시험은 누구한테 말도 못했다. 사랑, 사랑, 사랑,
공인중개사 내 사랑, 나 공인중개사 먹었다. 이렇게 제가 지어서 문자를 전송했더니 이분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냐고. 여러분 합격을 하기 위해서 갖가지 안이 있을 거예요. 이제 추억으로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의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 학문 공부를 했습니다. 맞나요? 자, 이론 학문 공부는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이제 중개업을 하려 그러면 현장에 부딪혀야 됩니다. 현장은 물건도 현장에 있고, 손님도 현장에 있고, 계약서도 현장에 불법 건축물, 위법 건축물 다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부딪혀야 됩니다. 현장에는 법령 원칙을 떠나서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식이 통하는 방법을 저는 중개의 기술이라고 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늘 축제회장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했으니까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자 27,078명이 합격했네요. 작년에 16,88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발표를 딱 보고서 머리에 스치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27,078명이라 머리에 딱 스치는 것은, 우리 초보 공인중개사님이 1년, 2년 내에 중개사고가 엄청나겠구나. 제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중개업을 좀 오래 했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님보다는 제가 좀 오래 했을 거예요. 1989년도부터 했으니까 횟수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개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소송을 당하고 토지관계 이런 것 등 법정에 6건의 고소를 당해가지고 제가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한번 서보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한 건은 토지에 관해서 제가, 그분이 토지 매수자가 저를 계약서를 토지로 삼아서 손해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계약서가 저는 완벽하다 그런 대항을 했어요. 그분은 변호사를 샀습니다. 저는 혼자 대항했어요. 1년 걸렸습니다. 1년 걸려서 제가 이겼습니다. 박수 안 치세요? 변호사하고 싸워서 제가 이겼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실익이 없다라는 거지. 왜 1년 동안 왔다 갔다 시간 낭비, 머리 사놨고요. 가능하면은 조정 판결 받고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해봤네요. 다방면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책을 쓰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의 길로 제가 몇 가지를 안내할까 해서 이 축제회장에 제가 첫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제가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인 세 사람만 만나면 성공합니다. 저는 기인을 많이 만났어요. 기인, 자산가도 만났고요.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정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전문가의 길이 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탐구해 보고요. 그래서 기인 세 사람을 만나라. 여러분, 저희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 지도 교수님이 쭉 나오겠습니다. 멘토로 삼으시고요. 긴 세 사람만 만나면은 저도 여러분에게 일부분을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전문가가 된다면은 누군가는 나를 눈여겨보고 있더라. 누군가는. 그래서 자산가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자기 자산의 건물 관리도 맡깁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로서 전문가가 돼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인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강사 소개는요,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을 좀 했고요, 다방면의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교, 건국대학교, 상지대학교, 평택대학교 이런 실무 교육을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은 심리학이다. 부동산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라.
최근에 와서는 중개의 기술, 제가 말씀드렸죠. 중개업도 하나의 기술이 필요하더라. 무슨 기술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정답이 없다. 그러나 방법은 있더라. 방법은 있더라. 아까 사회자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부동산 계획이 제가 7대 정부를 거치면서 중개업을 했는데 그때마다 굴곡이 다 있었습니다. 고항 있었습니다. 굴곡이 불안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안되는 그 시기에도 성공하는 사람은 상위 20% 30%는 있더라는 거죠. 제가 전국에 1000개의 사무소를 탐방했습니다. 그분들의 예화를 다 제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토해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창업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요. 부동산 중개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남역에서 강남역 1번 출구에서 12번 출구까지 반경 200m 이내의 건물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15층 이상 되는 대빌딩은 안 들어갔죠.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요 80% 90%가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중개를 할 적에는 여러분 지역에서 중개를 할 적에는 이런 거 다 확인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개업을 하면은 계약서는 몇 가지 정도 유행이 있을까요? 제가 강의를 합니다만 대개 한 16가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무슨 계약서가 그렇게 많을까요? 자,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 도시행주택 등 공동주택 이것을 매매, 임대차, 단독주택, 매매, 임대차, 상가주택, 매매, 임대차, 상가, 매매, 임대차, 권리금 용역 계약서, 토지, 매매, 임대차, 다음 오피스텔, 매매, 임대차, 다음에 분양권, 일반 분양권, 재개발 분양권, 재건축, 입주권 계약서. 그것만이 나요? 공장, 창고, 물류 창고. 수도시 많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잘 쓰셔야 됩니다. 자, 계약서는 내용의 자유, 형식의 자유, 서식의 자유입니다. 백지에 써도 됩니다. 저도 백지에 쓴 적이 있네요. 그런데 일정한 요식 행위를 갖춰서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날짜별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 다음에 서로 합의되는 특약사항, 그 다음에 서명 날인, 이게 계약서예요. 그런데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입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 이번에 중개법이 좀 바뀌네요.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썼을 적에 중개보수에 관해서 0.2%부터 0.9%까지 합의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써놓고 이제 잔금을 할 적에는 이거 얼마를 받을까 0.5% 주세요 0.8%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매도자는 얼마, 매수자는 얼마 기록해서 합의된 사항을 서명날인 할 거면 이번에 법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인설명서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제시하고 확인설명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누가 고소를 했어, 또는 행정안전에 고발을 당했어, 그러면 1차에 2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두 번째 걸리면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오히려 이 법이 우리 공인중개사 전문가에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쁜 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된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요, 기술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은 계약서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중개업, 공인중개사, 국가에서 나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부여했어. 부여할 적에는 여러분 공인중개사로서 몇 가지는 책무를 알고 가자. 첫째, 공인중개사의 권리. 자, 여러분은 권리를 획득했어요. 자, 결격 사유가 없다면은 만 19세 이상 결격 사유가 없다면은
그 중개사무소를 오픈하는데 사무소에 불법 건축물, 위법 건축물 등 이상이 없다면 여러분은 창업할 수 있습니다. 창업해서 자 물건을 접수하고 권리 분석을 해서 손님 고객에게 알선 중개를 할 수 있고요. 중개에 의한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약서를 썼어. 하자가 생겼어. 내가 확인 설명을 잘못했어. 계약서 합의 설명이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또 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기업공개사 우리 책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도를 나가면서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하자담보 책임을 제일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에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이 뭐던가요? 하자담보 책임을 논하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아, 물건을 계약했어. 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했어. 자, 계약을 했다는 것은 법률적인 행위입니다. 돈이 오고 가고 채권. 그런데 그 계약을 하고 나서 명의전도 시켰고 또는 명의전 전이라도 계약금 중도금 전이라도 어떤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은 그것을 매도인이 져주는 책임을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자, 법률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의 가실이 없이 알지 못하는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매수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하여야 한다. 아, 박수도 안 치시네. 여러분, 중개업 하면서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담보 책임을 매도인이 져주면 얼마나 저렴한 이를 알선 거래한 우리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계약서를 잘 쓰셔야 된대요. 16가지 계약서를 다 잘 쓰셔야 된대요. 제가 법정에 서보니까 계약서, 특약사항, 서명날인, 확인설명서 쓴 거 딱 비교해가지고 책임을 물립니다. 여러분 이제 집을 사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공인은 집 사보셨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집을 사니까 서류를 뭐뭐 해주던가요? 임대차를 하니까 뭐뭐 해주던가요? 제가 진행할게요. 계약서 1장, 확인설명서 2장, 공개증서 1장, 그 다음에 영수증, 그 다음에 포함되는 게 하나가 있죠. 뭘 주던가요? 그 물건에 대해서 뭘 주던가요? 마지막에? 뭐?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입니다. 여러분, 등기 권리증이라는 명의 하지 마시라고요. 용어가 바뀐 지 4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공인사 전문가예요. 등기사항 전무증명서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 자, 등기사항 전무증명서 요거 준다. 이거 5가지. 이것 가지고는 전문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합니다. 어느 물건든지 원룸 투룸도 좋아, 단독주택도 좋아, 아파트도 좋아, 제시하는 서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시하고 확인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법이 바뀝니다. 그 제시하는 확인 설명서가 뭘까요? 첫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거기에 보면은 공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 설명서에 다 기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것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지. 어느 물건인지, 아파트 마찬가지. 두 번째는 이제 등기사항 전무증명서에 소유권 외의 사항이 돼 있으니까 가압류 이런 것 등 확인하고 계약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건축물 관리대장. 여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인주사님, 아파트, 공동주택 등기사항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이건 뭐야? 우리 공인사 맞는 거예요? 자, 등기가 되어 있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다 있다. 자, 아파트,
자, 아파트 제101동에 대한 건축물 관리되는 도 있습니다. 1층부터 15층까지 어떻게 지원이 나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소유권자인 1501호 소유권자에 대한 건축물 관리되는 도 있습니다. 그거 열람하셔야 돼요. 열람하면은 거기에는 소유권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내진 설계 등, 그 다음에 용적률 등, 그 다음에 또 그 해마다 그 건물의 가격 변동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열람 안 한다 이거지. 이런 게 전문가 소리 듣겠냐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지금 임대차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건축물 과정을 열람해야 거기에 분양 면적, 전용 면적, 서비스 면적, 발코니 면적 다 나와요. 분양 계약서 다 없어졌거든요. 등기사항 전문서 열람하면 전용 면적만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1501호 전세 계약서, 전체 임대차 계약서인데 임대차 전체 면적을 적는 안이 있는데 어디서 찾네요. 건축물 과정을 열람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면도. 아파트는 평면도면 도락도락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일반 건축물은 이거는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 5년 전부터 우리 마음대로 열람 못합니다. 그러면 주인 보고 해오라 그래요. 주인이 귀찮으니까 뭐 그것까지 그럼 우리 위임해서 열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는 그 도로가 다 나와 있잖아. 적어도 이 5가지는 열람해서 그것을 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무소가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전문 교육을 받으십니다. 법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계약서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서를 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매매 계약서 쓸 거예요. 근데 특약사항을 우리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본 아파트 매매 계약은 기본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 계약하고 매매 관례 준한다. 대부분 이렇게 써. 이렇게 쓰면은 전문가를 못 썼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보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딱 편지게 잘 쓰셔야 됩니다. 본 아파트 매매 계약은 앞번에 거론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평면도 지적, 또 제시 확인 후 물건 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 서명 날인한다. 딱 부르시게 넣어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확실하게 제시가 됩니다. 아파트, 빌라 다 마찬가지고. 또한 분양권 한번 해보시다. 본 분양권 매매 계약은 분양권 원본, 그 다음에 시행사, 집단대출은행 확인 및 현재 15층 건축점을 유구형으로 확인하고 계약 서명을 딱 부르게 넣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의 발생 소지를 내가 피해가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하자담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토지하실 분 있을 거예요. 제가 토지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는데요. 도망도 다니고요. 자, 여러분, 본 토지 매매 계약은 양 당사자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 등기 사항 정보 증명서, 지적도, 토지대장 확인 및 토지 경계 현황을 밟아보고 계약 서명 날인한다.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야 토지는 구릉지도 있고요, 경계도 애매모호하고요, 또 거기에는 불법 폐기물도 나와요. 그럼 이상이 있다면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딸이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제가 중국을 갔다 오니까 자, 물류창고를 계약해 놨습니다. 제가 잘 가르쳐 놔야 돼요. 그런데 자, 불법 건축물이 나중에 나왔어요. 제대로 확인을 안 했어. 제가 240만 원 중개 보수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제대로 해서 계약해야 된다. 16가지 계약서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책에 엮어놨네요. 그래서 특약사항을 제가 90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계약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권리와 그 다음에 권리와 그 다음에 책임과 의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태가 바뀌었어요. 현금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 발행해 줘야 돼요. 맞나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 하실 때는 연 4,800만 원 이하면은 간이가세,
4,8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듬해 바로 일반과시로 통지가 날아옵니다. 또 법인과시도 하겠죠. 저는 세 가지 다 해봤으니까요.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 자, 여기서 제 연구소에 이번에 합격하시는 32세인가요? 남자분이 찾아왔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번에 합격했으니까 10군데를 다녔답니다. 취직이 안 되더라요. 근데 한 군데에서 환영을 하더랍니다. 무슨 얘기냐? 사무실 갔더니 저 남행주요. 제가 지도를 펼쳐봤어요. 노드를 찍어봤어요. 사무실도 근사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본주 공무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본주가 직원 2명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10년 동안 토지 물류창고 이런 걸 했대요. 그 다음에 직원 둘은 상가 분양권 이런 걸 했대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올린대요. 자기가 한 달에 3천만 원 올리고 말이 직원들이 1,000만 원씩 올린대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 자격증을 가지는 분이 나갔으니까 당신 자격증을 좀 걸고 하자, 이런 제안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자, 월급, 자, 급료를 100만 원 준대요.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없대요. 이분이 운전면허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도장 몇 개 낳고 운전면허에서 운전 시험 치라, 그것까지 해주겠대요. 그리고 능력급으로서 필요경비, 직원이 분양권 등 한 데는 50%를 가져간답니다. 50%는 사무소를 덜 냈겠죠. 그럼 자기 것도 덜 냈겠죠. 그래서 세가 1,000만 원에 자그마치 450만 원. 사무소가 좋아요. 그런데 이 필요경비를 다 제외해놨고 25% 주겠어. 근사한 제안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25%면 적은 거 아니에요? 왜? 2천만 원, 3천만 원 올린다니까. 그러면 이분은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심지어 더 많이 받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자격증을 걸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걸어도 되네?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2가지 답을 드렸어요. 자, 전제 조건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초보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면 자격증을 걸면은 모든 책임은 기업공사 자격증 건 사람 갑의 책임이에요. 자, 보조원. 자본주는 이제 보조원 4시간 교육을 받고 신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보조원의 정의, 자, 법령 제2조 6항에 보면은 보조원은 물건 안내, 서류 발급 확인, 이것뿐이 못해요. 보조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 서명 날이 넘어까지 있습니다. 근데 도장을 맡긴다? 천만의 말씀. 이분들 계약서 쓴다? 내가 서명 날이면 한다? 책임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 이를 자격증을 건 공인중개사 책임이라 이거예요. 근데 뭐 혹시 아파트 지역에서 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올려가지고 자격증 걸으면은 뭐 세금 나올 것도 별로 없어요. 간이가시라 하면. 그런데 이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일반과시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분들은 분양권도 이분들은 조금 이상이 있어도 계약하자 그런다. 왜? 돈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돈도 자기들이 받는다 이거야. 그러면 부가세는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자격증 그럼 본인이. 또 이것만 나옵니까? 우리 양소희 우리 교수님이 세무사에 오셨는데 그만뒀어. 이제 다툼에서 또는 엇박자에서 그만뒀어. 이듬해 5월 1일부터 뭐가 날라옵니까? 종합소득세. 여러분 종합소득세 약보면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로 비슷합니다. 필요금 빼고. 그러면 이분이 한 달에 얼마씩 받았어. 그만뒀어. 종합소득세 나왔어. 도와달라. 떠난 자는 뭐가 없다? 떠난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다. 말이 없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분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당할 걸 제가 협의를 해줬는데 이분이 자격증을 걸었어요. 여성분이에요. 그런데 엇박자가 돈도 좀 받았어요. 300만도 받고 400만도 받고. 그런데 엇박자가 생겨서 그만뒀어.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듬해 뭐가 온다 그랬어요? 뭐가 날라온다 그랬어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 1,800만 원이 날라왔어요. 계약을 좀 많이 했겠지?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이거 좀 도와달라고. 떠난 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말이 없다. 그래서 이분 혼자 똑박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나오느냐고요?
1,800만 원을 만약에 미뤘어. 1일 0.0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요것만 나오나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또 1,800만 원 납부했어. 주민세가 10% 날라옵니다. 180만 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죠? 초보 의사가 독박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이걸 반환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샀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6개월 만에. 얼마 배상하라고 반환하라고 판결이 나냐면은 900만 원 반환해 주시오. 왜? 니도 먹었다 이거지.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돈 내라 도와주실 거예요. 900만 원 낼까요? 안 돼요. 버티는 거지 뭐. 변호사 비용 4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썼어요. 그러니까 개호 7개월, 8개월 만에 500만 원에 합의 봤어. 그럼 변호사 비용 400만 원 줬어. 100만 원, 1,700만 원 자기가 보태서 냈어. 그 다음에 주민세 10% 또 냈어. 이분은 1,880만 원 세금을 독박 쓴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초보자는. 그러면 두 번째 다 하시다 이거죠. 그럼 뭘 알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공동중개 이렇게 하는데 합의 쓰고, 자, 인장은 내가 갑의유치가 내가 보관하고, 계좌도 내가 보관하고, 계약서 서명 날도 하고 내가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이건 안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정산을 할 적에는 토지 이런 것 하면 중개보수가 1,000만 원 받았어. 200만 원 좀 별도 계좌를 준비해 놔야 돼. 그래야 부가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 들어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소중히 전문가 교육을 받으시고 이러이러니까 이런 운영 합의서를 쓰고 와야 돼요. 쓰고 하고 나중에 이게 이행이 안 되면은 그 쓴 운영 계약서를 가지고 어떻게 소송을 할 수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했다면은 중개업 제19조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취소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자격증 취소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창업을 하실 때는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창업하시길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는 공인중개사가 쓴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할만합니다. 할만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뒤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꼭 좋은 자리 선택하지 마십시오. 꼭 좋은 자리는 터줏대감이 다 앉아 있어요. 권리금 비싸요. 이런 시기에 여러분이 창업하려고 그러면 너도 나도 경쟁이 심하죠. 권리금 조정도 안 돼.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앞으로 현장 교육을 좀 받으시고 내년 6월, 7월, 8월에 오픈한다 그러면 권리금 조정도 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알고 창업하자.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컴퓨터를 칩니다. 핸드폰을 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글자를 많이 쓰네요. 공인중개사 빨빨 치면 뭐로 나옵니까? 고민중개사로 나와요. 맞나요? 내가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는 맞는데 창업을 하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중개사는 맞는데 고민중개사예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좀 하고 하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소 운영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개인사무소, 그 다음에 자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소 이용, 그 다음에 합동사무소, 법인사무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으로 하시라고요. 두 분이 공동사무소였어요. 그러면은 창업자분도 절반, 필요인도 절반, 공동으로 해서 수익도 절반,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시는 게 초보자는 좋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해보면 내 갈 길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공동사무소를 많이 제가 권장을 하고 많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사무소는 한 가지 딱 주의할 점이 딱 있습니다.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서로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사무소 형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예시를 드렸네요. 그래서 여기 주인공이 나와 계시네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창업을 했어요. 일반 주거지 대구네요. 대구. 나중에 아마 나와서 한 말씀 하실 거예요. 이 사무소를 얻었습니다. 월차임도 좀 저렴한 일반 주거지. 그래서 이렇게 수리를 했네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바뀌었네요. 제가 가서 다 우리 임직원이 가서 다 도와드렸습니다. 계약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창업을 했더니 여자분이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좀 무섭다 그랬죠? 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같이 공부하신 분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을 꾸민다. 그 다음에 이건 안성이네요. 제가 가서 사무실을 꾸며줬어요. 자, 이 아파트 뒤에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바뀌었네요. 자, 앞에 선 양반이 좀 생긴 거는 못하지만 그것도 그럴듯하죠? 박수 한번 쳐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꾸며드렸어요. 여러분이 창업하신다면은 제가 발벗고 나서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전국의 제주도까지 1000곳을 다녔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름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분이 사무소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뭐라고? 소나무 공인중개사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소나무 공인사 이름 지었습니까? 앞에 소나무가 하나 있어. 그렇게 지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뒤에 우미린 아파트가 있어요. 1200세대예요. 그러면 내가 사무소 명칭을 할 때는 이 명칭을 따셔야 홍보가 좋아요. 그런 것도 제가 일일이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여기 이제 아까 뭐 사업자도 나왔는데, 이번은 두 분이 법인을 차렸어요. 두 분이 같이 공부해. 생판 부지에 모르는 사람 만나서 공부하고요. 법인을 차렸어요. 이 법인도 제가 건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행 PDP를 걸어놓고 브리핑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행 PDP를 주인공이 나올 거예요. 사무실에 대행 PDP 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영업하시고 뭔가는 고급 브리핑을 하시라. 그런 것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여러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해랑판. 제가 사무실 다니면서 해랑판 지적을 합니다. 해랑판을 걸어놨어요. 사장님, 소장님, 여기 사무소 위치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빨간 점 하나 딱 찍어. 이거 우리 사무소래. 적어도 해랑판을 이렇게 해서 내 사무소 가운데서 500ml 있는 뭐가 있다, 1kg 있는 뭐가 있다, 이렇게 다 표시를 했어. 뭔가는 손님이, 아, 이 사무소는 진정성이 있네. 이거 쉬워요. 제가 지도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내 지역 거리에 있는 물건, 테미터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내 지역에 있는 물건은 내가 다 수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문가 소리를 듣는다. 그런 걸 제가 지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팽택이네, 팽택. 이분 세 분이 이 자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여성분이에요. 소장님, 교수님, 저는 토지 중개만 할 거예요. 두 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장도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게임도.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라고 토지 못한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뭔가는 전문가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그래서 물건은 현장에 있고요. 권리분석 잘 하셔야 되고요. 불법 건축물 이런 거 잘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요. 저는 영업할 적에 비가 오면 현장에 나가요. 비가 오면은 축제도 가보면은 비가 오는데 그 물건을 접수한 물건을 가보면은 하자가 다 나타납니다. 물도 스미드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축제도 무너진 것도 보이고요. 여러분 영업할 적에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영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손님 고객은 마음을 타고 온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으면 크루징 계약된다. 제가 일본서 중개업 교육을 좀 받았네요. 홍콩 마카오에서도 받았습니다. 요새 연해주에 가서 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손님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손님이 내 물건 되고 내 고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기쁨과 감동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영업하면서 기쁨과 감동 주는 방법이 뭘까?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또 예를 들어 드리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중개 실무 교육을 하면서 이런 도표를 제시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제 혼자뿐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우리 일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기술을 발휘해야 돼요. 자, 창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을 접수합니다. 다양한 물건을 접수하겠죠. 전화 접수부터 시작해서 알림장,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방문도 있을 것이고 소개도 있을 것이고. 이거 현장에서 접수해야 돼. 그래서 접수를 하면은 상담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수도권 지역에 우리 명지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받으신 분이 창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사무실이 되게 좋더라고요. 횡단보도가 큰 길에서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소를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창업했다고 그래서 초보예요. 그래서 저 사무실 좋네 그러면 제가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근데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 그럼 왜 문이 잠겨 있을까? 이분이 제 교육받은 대로 안 했어. 저는 물건을 보러 가거나 외출 중이면 반드시 물건 외출 중 몇 시에 기가하면 써붙이고 가래요.
교육받으러 오면 교육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기소합니다. 딱 써붙이고 가래요. 그거 만드셔야 돼 해드리는데 아 설마 물건 보러 갔겠지? 그리고 뒤돌아서는데 교수님 그래요. 그 왜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걸작입니다. 자, 사무소를 정리를 딱 하고 영업을 하려고 딱 앉아서 있는데 누가 내 앞으로 오고 있는 거야. 이거 가리키면서. 그래서 이분이 초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창업은 일단 했어. 우리 사무소로 오지 말고 저리 좀 가시오. 저리 좀 가시오. 난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계속 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일어나가지고 밑에 와서 문을 살짝 잠갔어. 그래서 제가 이제 뒤돌아서니까 나를 봤던 모양이에요. 교수님 그래요. 왜 잠갔어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분 하는 얘기가 손님이 와도 걱정이야. 근데 안 와도 걱정이야. 이건 뭐예요? 중개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전문 지식을 좀 알고 가자. 이런 기술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데 하나만 예를 들게요. 물건 접수. 우리는 부동산 사무소의 내재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을 많이 해야 된다. 계약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뭐가 많아야 된다? 물건이 많아야 된다. 물건 접수는 이렇게 합니다. 자, 전화 접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실수합니다.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릉 전화 올렸습니다. 우성 아파트 제101동 제1501호 3억 5천에 팔아주세요. 전화 받겠죠? 그럼 다 메모할 거예요. 자, 언제 이사 갈 것입니까? 도배 상태는 어떻습니까? 향이 어떻습니까?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 적어놨고 그 다음에 전화를 끊어야 되겠죠? 내일 아침까지 붙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전화 걸 때 여러분 멘토를 잘 하시다. 이거 일본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일본 중개업은 우리보다 10년 앞서 있습니다. 마카오, 홍콩 중개업은 우리보다 5년 앞서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5년 뒤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화를 끊을 적에 예 이렇게 하죠. 예, 좋은 소리 마치겠습니다. 물건 줘서 고맙습니다. 되게 이렇게 끊어. 너 이건 제 목소리거든요. 일본서 하는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20년 전 19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화를 딱 끊을 적에는 멘트를 할 적에는 이제 목소리를 싹 깔아야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사모님한테 이렇게 해서 멘트 마지막 끊을 적에 사모님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물건을 찾는 손님이 계신데 있기는 뭐가 있어? 있기는 뭐가 있어? 있다는 전제를 깔면은 그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가격과 도중과 기간은 나중에 문제예요. 벌써 제가 뭘 줬어요? 기쁨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참 사모님 제가 지금 방문 드려도 좋겠습니까? 근데 요새 사건 보호해가 침을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 맞아요? 세자는 누구들 안 보여주려고 그래. 그럼 남자인 저를 중개를 하니까 여성분들은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 그러고 끊을 거예요? 아니죠. 자, 1번처럼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 실장이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여자. 그러면 여 실장 보내 나는 학교에 가야 됩니다. 학교에 가야 됩니다. 이래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예 사모님 학교에 다녔었어. 기가시에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십시오. 제가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딸이 저 뒤에 있는데 그런 거 잘합니다. 내가 교육을 시켰어. 그분하고 미팅이 돼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 제가 하는 방법이 좀 다른가요? 그럼 박수를 쳐야지. 여러분 중개업을 한다면 기쁨과 감동을 줘야 돼.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여러분 기술을 배워가시자. 자, 다음에 자 권리분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서류를 가지고 확인 설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권리분석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님과 만났으면 어떻게 가격을 밀당해야 되잖아요. 협상의 기술. 그 다음에 협상이 계약이 됐어. 계약이 되고 나서는 또 문제가 많아. 이사를 뭐 며칠 땡깁시다. 뭐 도배를 합시다. 또 뭐 하자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중재의 기술이 필요하다. 중재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완전히 끝나고 잔금이 다 끝나고 나면은 고객 관리의 기술도 필요하다. 이런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급 중개를 하면 컨설팅 용역 보고서 작성도 여러분 할 줄 알아요. 용역비도 받아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좀 기술을 배워야 된다. 이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전화 접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접수 잘 하셔야 돼요.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 소개를 받았다. 잘 하셔야 돼요. 소개받은 물건은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개를 받을 때 예의를 갖추시오. 어느 회장님이 소개를 받았어. 그럼 우리 사무실 오십시오. 이거는 예의가 끝나는 거예요. 전화해서 이 회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 김종원입니다.
회장님이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방문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게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돼. 그런 것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알리는 명함 100장씩 넣고 다니세요. 명함에도 내 사진을 붙이세요. 나를 알려야 돼.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여러분 이거 보시고요. 자, 이제 광고도 현수막 광고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표시 광고 정화 법률 제18-2조항에 있어 광고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 광고하면요, 여러분 카테로 묻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그런 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핸드폰 와가지 다닙니까? 어느 물건이 임대문 있으면 턱 찍어가지고 전화했어. 내 물건, 내 지역의 물건 확보하고 핸드폰 활용 잘 하십시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이거 기술적으로 이걸 가르치는데 여러분 실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손님이 그래요. 이거 몇 잔옥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기 12자, 11자 들어갈 겁니다. 그거 틀려요. 그럼 어떻게 딱 재봐야지. 이거 레이저 측정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딱 대가지고 삑삑. 이거 삑삑. 그러면 이 거리가 나와. 아, 이거 그럼 7m 50cm네요. 뭐 전문가 티를 내야 된다 이거죠. 이거 2만 원 불이 아니에요. 아, 이거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딱 나가지고 삑삑. 여기 이런 높이 굉장하네요. 9m 12cm네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일본까지가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안 한다 이거죠. 박수 치려면 더 크게 치세요. 그 다음에 우리 공법의 귀신이요. 그림도 고상철 교수가 와 있을 거예요. 지적들을 하는데 여기 몇 메터 도로야? 그러면 이 스킬자 이거 2,000원이에요. 2,400분의 1은 이 한 칸이네. 이 6m 도로다. 그런 거 다 알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소리를 못 듣는 게 거기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토지를 할 거예요. 이것은 로드예요. 로드. 이거 20만 원짜리예요. 만약에 토지를 보러 갔어. 이거 같이 타시죠. 토지 하시고. 가면서 토지를 볼 적에 이거를 여기 수맥이 이렇게 흐릅니다. 야, 음용수는 여기 파면 됩니다. 집은 이런 마니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뭔가 우리 전문 이런 걸 프로적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밑에 이런 우리 WPC 이거 20만 원, 요새 5만 원도 있더라고요. 이거 딱 하나 사가지고요. 집을 보러 가요. 그 다음에 집을 보러 가면은 자 그냥 가지 마시고 요 구글 어스를 딱 해가지고 이 땅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손님 보고 맥혀 차 타고 가면서 그러면 이거 구글 어스가요 그 지중에 그 건물 다 찾아가. 손님이 기호에 낚일까요 안 낚일까요? 여러분 뭔가는 이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이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 9억짜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여가면서 말해요. 여러분 여기 저 박인순 교수가 왔을 거예요. 박인순을 저하고 같이 합니다. 드론 촬영합니다. 드론 촬영해서 자 이거 이제 땅인데 딱 하니까 자 이 땅이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하시라고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시라고 제가 예를 들어드립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한다 이제 안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이제 이걸 하나 선물합니다. 제가 이 우리 일상을 이래서 자기 책상 앞에 딱 걸어놨더라고요. 그럼 오늘 아침에 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군. 내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 부분에 내가 잘못했군. 여러분 개선해 나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하셔서 공인중개사의 전문가의 티를 내라 이거죠. 왜 안 해? 그 다음에 자 우리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이럴까요? 중도금 며칠입니다. 저는 이런 카드를 써놨습니다. 우리 딸이 이걸 잘합니다. 이거 돈뭉치예요. 이거 3,000원이에요. 그럼 뒤에 글을 딱 써놨습니다. 손님에게 뭘 할 줄 알았어요? 기쁨과 감동을 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자 여기 글을 자필 써놨어요. 무슨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기쁨을 축하드리며 간에도 따스한 웃음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이거 축하 카드거든 줘. 기분 좋을 거예요? 나쁠까요? 지한테 교육받아 이거 잘 하시는 분 있어. 100장씩 사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자 요 정도 되면은 보조원이나 소속원이나 바깥에 나가. 그리고 파리바게트로 가. 케이크 2개를 사와. 나눠줘. 이 기쁨을 가족과 같이 하라고. 여러분 뭔가는 고객관리도 잘해.
그래서 소개받고 이런 기법이 필요하다. 옛날하고 중개영업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냐? 제가 일본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자, 모든 사람은 계약서부터 출발하는데 계약할 적에는 도와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상 자기 이익에 반하거나 손해가 된다면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린다? 누구한테?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그러니까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계약서는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실태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제가 도표로 많이 드리고요. 자, 하자동부 책임 아까 제가 거론했어요. 그래서 잘해서 계약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법령 제가 법에서 보니까요, 법령은요 하나의 원칙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재판을 받으면 증거주의예요. 그래서 증거를 잘 내게 됩니다. 후두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증거주의라는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 이 도표를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로자가 자, 우리나라 인구가 5,173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부터 줄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약 1,83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연봉 1억 원 되는 사람이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여러분, 이 70만 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다음 장 한번 넣을까요? 70입니다. 자, 이건 햇볕에서 발표한 거예요. 자, 보실까요? 햇볕에서 발표했는데, 자, 여기 연봉 1억 원 이상 버는 사람, 이 빛이 잘 안 비치네요. 7,200만 원 버는 사람, 5.6%, 6.4%, 약 15%가 이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전문가가 돼서 이 수위에, 이 범위에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시해 봅니다. 자, 이것은 1985년도 노벨 경제상을 받은 사람이 여기 나오네요. 프랑크 모딜리아라는 생애 주기설입니다. 자, 이게 1985년도에 미국에 적용됐는데 작년에 통계청에서 우리나라하고 어쩜 이 시기에 와서 같으냐. 자, 볼까요? 자, 그래서 태어납니다. 0세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적자죠. 돈은 자꾸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세 이제 청소기. 그 다음에 청소년이 지나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은 여기서 벌죠. 그래서 이게 장년기쯤 되면 50세 정도면 최고 절정에 나갑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여기 흑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정년퇴직에 갑니다. 그러면 돈이 못 벌어요. 그런데 소비는 계속 하잖아요. 나이 들어도. 지금 평균 연령이요. 작년 통계하면 남자는 몇 세? 여자는 85세, 남자는 79세. 정년퇴직이라도 일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정년퇴직에 일할 걸 식종을 다 한번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있다. 한 가지. 뭐? 예.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 운영. 제가 건국대에서 연수교육을 합니다. 자,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돼요. 받는데 제가 교육하는데 이분이 이러고 있어. 골골 시대라고 합니다. 이걸 새로운 용어로. 그 이분이 어떤 여자분 50대 여자분 부축으로 다니더라고요. 이분 교육받으러 온 거예요.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공인중개사 아니고 중개인. 지금 전국에 한 2,600명 남아 있습니다. 그분 배워보면 이제 못하고 돌아가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복도에서 물어봤어요. 선배님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알아 맞춰보래. 80세가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80세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 연세가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몇 세냐? 92세. 놀라지 않으세요? 3년 더 하시고 영면하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직업이 딱 하나가 있더라.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 돈 버시고요. 저도 이 나이가 지금 68이고 내일 모레면 69이네요. 전 70세까지 하고 이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평균 수명이 90세까지 넘어가니까 어떻게 10년 더 일해야 되겠다.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중개업 그래서 할만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 할만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목표를 정해드립니다. 기왕 사무실을 운영했다 그러면은 창업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 첫째 목표. 자, 저는 복창합니다. 첫째 목표. 나는 자가 사무실 3년 안에 마련할 것이다. 언제까지 나무 임차료 주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어느 지역에 공인사무소가 1,200개 정도 됩니다. 자가 사무실 데이터를 제가 봤더니 약 7% 자가 사무실이에요. 여러분 3년 안에 자가 사무실 갖겠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선물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소유성이 나오는 물건도 내가 소유권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6년 안에. 실제 교육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6년 안에 나 건물의 소유권자가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자, 어디 가보노? 세 번째. 자, 9년 됐어. 그러면은 책을 하나 쓰셔야 자기 저서도 하나 남겨줘, 이거지? 저서 하나 책 썼는데 제가 지금 5권을 썼는데요. 지금 하나 쓰고 있습니다만은 1년씩 걸립니다. 그럼 10년 만에 내 저서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드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 목표를 10년 안에 다 이루겠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비행접수 날리기. 여러분, 지금 받으신 분은 뭐가 써 있을 거예요. 이 공을 나중에 휴식 시간에 제한이 나오면 제가 서명하는 데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은 심리학에다 책을 선물해 줄 거예요. 가져오셔야 돼요. 비행접수에는 중개 기술이 쓰여 있어요. 그거 가져오시면 제가 제 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꼭 반환하셔야 돼요. 왜? 그 비행접시가 우리 외손자 구매하기 일하는 건 저 필요 없어요. 반환해야 됩니다. 저 받겠다고 저거 와 있어요. 조용준 손 들어봐.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해드리고요. 아까 또 구매를 책을 하셔가지고 사인 받으러 가져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서명해 드립니다. 또 혹시 구매하시는 분 제가 서명해 드립니다. 이번에 책이 많이 나왔어요. 자, 우리 상가에 대한 책도 좋은 거 있고요. 마케팅에 대한 책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자가 직접 와 있어요. 사인해 가세요. 제 책을 사가지고 거제도에서 그거 낑낑 매고 사인 받으러 강남 총구석까지 왔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국수를 사서 먹여서 제가 보냈는데, 아무든 이렇게 하자. 이거는 제가 14년 전에 쓴 건데 이거는 절판되고 없습니다. 하나 살려고 6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거는 사실은 통계가 다 바뀌었으니까 누구나 꿈꾼다. 무슨 꿈을 꿔요? 무슨 자격증 따려고? 크게 무슨 자격증 따려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땄잖아요. 자, 복잡합니다. 나는 공인중개사이다. 한 번 더. 나는 공인중개사이다. 당당하게 3번 나는 공인중개사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꿈은 꿈꾸는 자에게 행운의 여신은 미소를 보내고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대성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김종은 물러서겠습니다. 충성!